받은 돈의 거의 50%가 세금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46억? 네, 최소 50억, 최대한 180억. 안녕하세요, 이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세간의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많이들 보셨나요? 이 내용을 소재로 해서 절세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와주실 분으로 MBC의 김태호 PD가 있다면 KBN은 이분이 계십니다. 여의도 5번 출구 박찬우 PD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절세 셰프님을 뵙게 네. 됐네요. 오늘 여의도 출구 5번 출구를 만들고 있는 박찬우입니다. 아니 PD님이 오징어 게임 이거 보시고 네. 이 절세 맛집에서 한번 다뤄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 저도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영상을 봤는데요. 네, 근데 요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저희 채널 이름이 뭐죠? 여의도 5번 출구죠. 네. 근데 오징어 게임에 여의도 5번 출구가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딱 보면서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네네. 그렇죠. 네. 오징어 게임에 저희 여의도 5번 출구가 나왔는데 어떤 네. 부분에서 나왔냐면 좀 뒷부분이죠. 우리 네. 주인공 성기훈 씨가 네. 우승을 하고 현실 세계를 복귀했을 때 맞아요. 내린 곳 차에서 딱 내린데. 거기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의도 5번 출구와 우리 넷플릭스, 우리 그 오징어 한번 게임하고는 진출해야 되나? 이거 뭐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살짝 했고 네. 그 외에도 장소도 장소였지만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네. 통장에 456억 원이 찍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성기훈 씨가 10,000원을 뺀 나머지 네. 455억 9만 원이 그렇죠. 통장에 떨리는 금액이죠. 네, 455억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그런 상금을 받게 네. 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절세가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이정재님이 딱 와서 같이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PD님을 이정재 씨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댓글 달립니다. 댓글 부담스러워? 달려. 댓글 달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정재가 아니고 네. 가상의 그냥 이정재 역할을 수행하는 저희 5번 출구 게스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정재다 그러지 이렇게 마세요. 생각하고 댓글 달린다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 456억이 상금 탔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상금을 받았으니까 상금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공짜 돈이잖아요. 공짜 네네.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증여세를 일단 제일 먼저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꽁돈 생기면 증여세 뭐 이런 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선 세법에 이 상금에 대해서 이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복권 1등 당첨됐다. 맞습니다. 그것도 기타 네, 소득이고 무슨 뭐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그렇죠, 1등 유퀴즈, 상금을 유퀴즈. 1등 상금을 네. 받았다. 그러면 셰프님 네네.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기타 소득 이게 세금 계산할 때 우선 벌어들인 금액에서 그걸 벌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 있으면 그걸 필요경비라고 해서 그걸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오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고요. 거기에 또 뭐 지방소득세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456억 가지고 계산을 하면 225억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요? 225억. 네. 받은 돈의 거의 50%가 세금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뭐 내가 목숨 걸고 게임하고 내가 상금 탔는데 네.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세금이 많은 건가?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금액을 뺀 231억 원을 벌면 기분 완전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456억에서 225억을 빼고 231억을 남는다고 하니까 이거 약간 그쵸. 뭐 곡간 털린 것 같은 기분이고 좀 네. 기분이 거시기 한데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게임들이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정상적인 게임 장에서 허가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불법적인 요소들이 좀 개입이 돼 있는 건데 네. 이러한 불법 게임적인 요소들도 세금을 다 공제를 네.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세법에서는 불법 소득이어도 이 소득은 맞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네네. 최소 50억까지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렇죠. 제가 세금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절세는 뭐 어느 순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세가 제가 대략 살펴보니까 뭐 최소 50억, 뭐 최대한 180억 그 정도 가까이 180억이요? 네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보통 절세 그러면 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 내용을 보면 낼 세금이 225억이 아닐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금을 탄 다음에 1년 동안 그 돈 안 쓰고 있다가 그 저기 할아버지 만났었잖아요.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내는 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 기타 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때 제때 냈으면 그게 225억이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 기간을 놓치면 이제 가산세가 붙으니까 낼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원래 낼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늘어나게 돼요. 225억에 20%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안 45억. 되는데 45억. 아, 네네. 그래서 45억. 근데 제가 네. 50억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그 정도 돈 있으신 분들은 끝단위는 반올림 해도 다 이해해 주시니까. 그래서 일단 최소 50억, 제때 신고만 하면 50억 아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발상의 전환으로 절세라고 하는 거는 더 낼 세금을 막아준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 드라마 딱 보면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즌 2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상금에서 세금이 빠졌냐 안 빠졌냐. 그것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시즌 2 갈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한 게 또 있는데요. 네, 어떤 게 제가 또 있을까요? 최대 180억 얘기도 네,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죠. 네. 그 180억은 뭐냐? 신고를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이제 20% 가산세인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안 하겠죠. 그러면 납부를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연체 이자예요. 네네네. 근데 이 연체료가 연 9.125%예요. 한 1년간 연체했다 그러면 2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대치가 한 7년치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다 합치면은 724, 140억. 140억이요. 네네. 아까 그 가산세 그 45억까지 하면 185억이 가산세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185, 225억에 185억이면 그러면 네. 400억이 넘는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금 465억 탄 거에서 네. 가산세하고 원래 낼 세금까지 다 하면 남는 게 46억? 46억? 네. 상금 456억 중에 네. 46억 남는다라고 하면 시즌 그렇죠. 2를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즌 2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지금 주인공 성기훈 씨가 내린 곳이 바로 저희가 있는 여의도 5번 출구 바로 옆이었는데 500m만 오셔서 우리 절세 셰프님 만나셨으면 이런 것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확실하게 안내 받으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180억을 아낄 뻔한 건데. 그렇죠. 근데 모르죠. 혹시 또 네. 그 반전의 반전을 거둬서 미국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가던 염색을 하고 가던 그 길에 네. 혹시 세금을 내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영상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럴까? 그렇죠? 그 누군가 조언을 안 해줬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세요. 그 지점장님 만나가지고 10,000원만 꺼달라고 그렇죠. 하고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분이 세금을 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절세 셰프님이 네. 그 전에 영상 보면 끝까지 꿀팁만 뽑아주셨잖아요. 그랬죠. 우리 절세 맛집인데 뭐 다른 네. 절세 꿀팁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성기훈님, 그 이정재님을 위한 이 절세 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네. 이 상금도 이 약간 이제 필요 경비를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 있어요. 80%를 비용으로 빼면 이익이 20%로 확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네.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저희한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이게 될 일은 별로 없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저희가 또 이런 일이 또 네. 될지 저희도 모르니까.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이거는 80%를 경비로 인정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네. 456명이 치열하게 생존을 위한 순위 게임을 한 거잖아요. 1등도 그렇죠, 그렇죠. 2등도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네. 이것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닌가요? 오징어 게임의 이 게임이 이 80% 경비 인정 항목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게 납세자하고 국세청하고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이 국세청이 이 80% 인정되냐 안 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 답변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하. 시민 노래자랑을 개최해서 여기에 참석자가 받는 상금은 80% 경비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있고요. 반대로 이 직원 사내 직원 노래자랑에서 이 상금 탄 거
이것은 80% 경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은 대상이 되고 네. 우리 여의도 5번 출구 노래자랑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법에 딱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중요한 논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경제 이야기라는 블로그 여기에 오징어 게임과 세금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역시 뭐 요즘 핫한 오징어 게임을 피해갈 수는 그렇죠. 기획재정부도 없었네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상금은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있고 이 80%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과세관청은 해줄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가상의 이정재인 저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면 납부할 세액이 원래 22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45억으로 확 줄어들어요. 거의 180억이 줄어들죠. 그리고 가산세도 제가 아까 최대치까지 다 하면은 낼 세금이 41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82억으로 한 328억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세관청에서 해줄 생각이 없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포기할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너무 금액이 센데. 그렇죠. 한번 싸워볼 때까지는 그렇죠. 버텨볼 때까지는 버텨봐야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조세 불복이라고 해서요. 이 조세 심판원이나 또 법원에 이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세 불복.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 방법을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좀 전에 저기 가산세 설명해 주실 때 네. 최대 7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7년은 그럼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소시효라고 해서 누가 죄를 저질러도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세금도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내는 게 맞아도 부과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소득세가 신고를 안 했을 때 7년이에요. 7년. 네, 그래서 네, 아까 네. 제가 7년 얘기를 드린 거고 네네. 이게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이 경우에는 15년. 그러면 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없겠지만 국세청에서 제가 상금 받았는데 모르고 넘어갈 수도 네.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면 네. 가산세뿐만 아니라 네. 원래 낼 세금까지 안 내고 가니까 뭐 네. 완전 대박이긴 하죠. 네네. 그런데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뭐 우리 너무 좋아요. 네.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영어로 하면 PCI 분석 시스템 이렇게 또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4년 전의 재산과 4년 후 재산 요거를 국세청이 파악을 해서 그 사이에 신고된 소득 또 그 사이에 뭐 신용카드나 이렇게 써버린 금액 이거를 분석을 해서 4년간 재산이 늘어난 거하고 신고된 거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100%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뭐 그죠? 예금 통장에 456억 1년 동안 딱 있었으니까 네, 100% 걸리는 거죠. 역시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네.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렇죠. 말이 뭐 그냥 생긴 말은 아니었고요. 뭐 네. 정교하게 있는 시스템들도 있으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절세하는 게 뭐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법에 정해진 대로 낼 세금을 따박따박 제대로 내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절세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절세 맛집에 와서 진짜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뭐 네. 저한테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하여튼 네모 동그라미는 아니고 네모 선택을 하고 네. 절대 우산은 선택하지 않고 네. 제가 오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 오징어 게임이 만약에 2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런 절세 포인트가 감독님이 알고 계셨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드려야 되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절세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여의도 5번 출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절세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